저는 의사입니다. 어느 날 남편은 길을 잃고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치매 환자로 판명받았습니다. 모든 병원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단으로 치매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여러분들은 헐리우드 액션 주인공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주 많은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저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 중에서 다이하드라는 영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무려 30년 전 영화인데요. 청년 시절 정말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입니다. 당시 헐리우드 액션 영화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는 이 영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축두엽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많은 B급 영화사 관계자들은 브루스 윌리스가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을 알고 값싼 출연료로 수십 편의 영화에 출연시켰다고 합니다. 기억이 없는 브루스 윌리스는 자신이 왜 영화 촬영 현장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사도 없는 얼굴 마담으로 영화사 관계자들이 흥행을 위해서 찍었던 것이죠. 치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입니다. 치매는 정말 치료가 불가능할까요?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치매가 식단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치매를 식단으로 치료한 실제 사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지오스카이님의 블로그 치매를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글을 인용했습니다. 지오스카이님은 몸을 바꾸는 간헐적 단식 실천 가이드라는 책을 출간한 분이기도 합니다. 좋은 책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치매는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를 극복한 사람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메리 뉴포트입니다. 그녀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개업의사이며 진료 분야는 신생아를 돌보던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2001년 그녀의 남편 스티브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의사인 아내의 세무회계를 도와주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집에서 컴퓨터로 세무신고를 하고 병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도와줬죠. 그런데 만 51세가 된 2001년 갑자기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세무신고 기한을 넘겼고 외출을 한 뒤 은행을 다녀왔는지 우체국을 다녀왔는지 우편물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서 우울증 약을 복용했습니다. 2003년 메리 뉴포트가 병원을 옮기면서 원래 살던 곳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자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물건을 찾겠다며 하루 종일 창고를 뒤지고 길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MRI를 촬영하고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30점 만점에 23점으로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 스티브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병원에서 6개월 간격으로 2번 검사를 받았습니다. 2004년 담당 의사는 스티브의 증세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알츠하이머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2006년 스티브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딸이 몰던 차를 쫓아오게 되어 있었는데 스티브가 길을 잃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남편 스티브는 운전을 그만두었습니다. 평생 컴퓨터로 작업을 했는데 컴퓨터를 켜는 법도 잊어버렸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숫자 계산하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진행되어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내 메리는 간병인을 붙여주었습니다. 2008년 아내 메리는 인터넷에서 치매 치료제 임상실험에 관한 공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치매를 치료하고 싶었던 메리는 임상실험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임상실험 참가를 위한 심리검사가 이틀 연속으로 정해졌습니다. 두 임상실험에 참여하는 기준이 똑같이 치매 심리검사에서 30점 만점에 16점을 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검사에서 스티브는 14점을 받아서 탈락했습니다. 치매가 너무 심해서 임상실험 부적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메리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알츠하이머 치료제 특허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 기사는 AC120이라는 물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50%에서 효과가 있다며 건강보조식품으로 특허를 신청한 겁니다. 엄격한 신약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약품으로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메리는 특허청 검색 시스템을 통해 AC120이 물질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 신비한 물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MCT 오일이었습니다. MCT는 우리말로 중세 중성 지방의 약자입니다. MCT는 체중이 1kg이 안 되는 저체중 신생아에게 투여하는 약물입니다. 본래 모유 성분의 17%를 차지하는 포화지방입니다. MCT 오일을 투여받은 신생아는 성장이 촉진되어서 빨리 자라게 됩니다. 메리는 MCT 오일이 코코넛 오일을 추출해서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스티브에게 코코넛 오일을 먹이기로 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성분의 약 60%가 MCT 오일입니다. 포화지방이 나쁘다는 얘기가 있지만 잘못된 편견이며 무지에 의한 오해입니다. 메리가 코코넛 오일을 알게 된 시각은 새벽 1시. 어디를 가도 코코넛 오일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번째 임상실험 테스트를 하러 가는 길에 마트에서 코코넛 오일을 사서 남편에게 7숟가락을 먹였습니다. 두 번째 치매 검사를 하는 동안 메리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간호사가 남편의 피를 뽑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 남편이 치매 검사에서 18점을 받아서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상실험 참가를 위한 계약서 작성 등 행정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메리는 스티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치매 검사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같은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검사 때 했던 똑같은 질문을 메리가 물어봤을 때 스티브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하는 잠깐 동안만 남편 스티브의 치매 증세가 완화된 것입니다. 의사였던 메리가 조사를 해보니 코코넛 오일이 가장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 시간은 섭취한 뒤 3시간 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코넛 오일의 MCT 성분은 간에서 케톤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케톤은 이로운 물질이라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세포에 공급됩니다. 케톤을 공급했을 때 뇌가 활성화된 이유는 치매가 제3형 당뇨병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모든 세포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습니다. 인슐린은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에 작용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줍니다. 세포는 포도당이 있어야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을 거부하게 됩니다.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인슐린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인슐린 수용체가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포도당은 혈액 속을 계속 돌아다니게 되고 혈당 수치는 올라갑니다. 이것이 제2형 당뇨병의 발생 과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이 뇌의 당뇨병이라고 주장합니다. 뇌세포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포도당이 뇌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치매라는 겁니다. 포도당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뇌세포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제3의 당뇨라고 부릅니다.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간에서 케톤이 형성됩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케톤이 뇌에 도달하면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죽어가던 뇌세포는 케톤을 먹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스티브가 아침에 먹었던 7숟가락의 코코넛 오일이 3시간 뒤 뇌세포를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메리는 매일 스티브에게 코코넛 오일과 MCT 오일을 먹였습니다. 스티브의 기억력과 이해력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 시계를 그리라고 하면 도대체 알 수 없는 동그라미만 몇 개 그렸던 스티브는 37일이 지난 뒤 시계 그림을 상당히 자세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파벳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치매약 임상실험 때문입니다. 스티브가 참여했던 임상실험의 약이 치매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고 임상실험을 하는 동안 스티브도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스티브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다가 2015년 말 발작 때문에 뒤로 넘어지면서 뇌를 심하게 다쳤고 2016년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리는 2011년 남편의 알츠하이머 극복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제3형 당뇨병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양전자 단층 촬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조사해보면 정상인과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포도당 흡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뇌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뇨 환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나타납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근육 등 조직세포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아서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뇌가 인슐린 저항성으로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것이 알츠하이머입니다. 아직 뇌의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는 치료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코코넛 오일이나 MCT 오일을 섭취하면 뇌에 케톤이 공급되면서 영양분을 공급받은 뇌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스티브가 코코넛 오일을 먹고 치매를 극복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든 치매가 코코넛 오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략 50% 정도의 환자는 코코넛 오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케톤 식이요법을 병행할 경우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케톤 식이요법을 한다고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단지 먹는 음식만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가 주변에 있다면 당장 코코넛 오일을 먹여보세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코코넛 오일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오스카이님의 블로그에 실린 치매를 극복한 사람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케톤 식이요법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을 말합니다. 케톤 에너지를 생성하는 식단을 말하는 겁니다. 섭취 칼로리에서 70% 이상 지방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고 지방 에너지, 즉 케톤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과 케톤이라는 두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인체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인들은 전체 칼로리에서 몇 %나 탄수화물을 먹고 있을까요? 한국인 평균 영양소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볼 때 60대 20대 20입니다. 탄수화물을 60% 이상 섭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섭취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불균형한 것 아닌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치매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얼마나 어떻게 드시고 있을까요?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들은 탄수화물을 무려 75% 이상 먹고 있습니다. 완전히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제3의 당뇨병입니다. 높은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을 올리며 혈관 내 염증과 산화를 일으킵니다. 염증과 산화는 미세한 뇌혈관과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치매 없는 삶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신선한 고기와 해산물,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드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늙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치매를 극복한 사람들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